휴대폰하고 미디어의 문제가 지금 큰 문제인데, 그래서 휴대폰을 10대 애들은 어떻게 해야만이 통제가 되냐면, 자기 주변의 어른이랑 공평한 상태여야만이 통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저녁 8시, 그러니까 저녁 먹고 나서는 전체가 휴대폰을 쓰지 않는다. 엄마 휴대폰, 아빠 휴대폰 다 진동이나 이렇게 해놓고 금고에 넣고 문을 잠궈야 되는 거야. 네. 근데 이게 왜 힘드냐? 어른들은 휴대폰을 보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휴대폰 하나 더 사면 되잖아요. 금고에 넣어놓는 휴대폰 따로, 침대 밑에서 꺼내는 휴대폰 따로. 그렇잖아요. 왜? 아이들은 공정함이 없으면 절대 안 따라온다.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걸 엄청나게 싫어한다. 애들은 싫어한다. 네. 그리고 아까 도자기 체험이 이 두 두뇌한테 다 좋은 체험이거든요. 만들어서 구워서 도자기를 이렇게 전시회도 한번 열어주고 뭐 이런 거, 자기 명절 때 집에서 전시를 열어줘도 되고 뭐 갤러리로 가도 되고, 어쨌건 국영수 사과에서는 호르몬이 잘 순환하는 성취감을 느낄 수 없다. 아까 제가 다 정리를 못한 것 같아요. 막 건너 뛰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에 뭔가 완결이 되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뭔가 완결이 되는 체험이 많을수록 그 아이의 두뇌 엔진은 커져간다. 근데 초등학교 때까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일찍 국영수 사과 공부의 압력이 초등학교 때 일찍 들어갈수록 실업자가 될 확률은 더 많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때랑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학벌이 좋았을 때 더 어떤 이득을 얻게 되는 이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점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미디어 문제 다시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그러니까 통제는 공정하게 해야 된다. 부모도 쓰지 말아야 된다. 또 하나는 유치원 때까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몸을 움직이는 놀이가 충분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체험과 놀이가 충분했다면, 저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이 되더라도 그때 느꼈던 그 도파민, 몸을 움직이면서 놀이하면서 느꼈던 도파민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게임 중독에 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왜 이렇게 뭐 어린이 바이올린이 있듯이 어려서부터 축구공이면 좀 작은 축구공으로 막 차보게 하고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게 많이 놀아줬어, 어렸을 때. 그럼 이 친구는 모니터를 볼 때, 휴대폰을 할 때 나오는 도파민보다 직접 그 공을 다시 찰 때 도파민이 훨씬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체질화가 됐으니까. 그래서 막 휴대폰 하다가도 우리 나가서 놀까? 그러면 휴대폰 집어 던져버려요. 왜? 그게 더 좋으니까. 그런데 10살 이전에 10살 이전부터 이제 엄마 아빠가 바빴어. 몸으로 하는 것보다는 미디어를 지워주고 애를 조용하게 시켜버렸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집 많죠, 지금? 왜? 엄마 아빠가 가난하니까, 서민이니까. 맞벌이를 해야 되니까. 애만 바라볼 시간이 없으니까. 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됐을 때 체험이 좋고 직접 몸을 움직이는 게 좋은데, 이미 중독은 미디어에서 도파민이 많이 나오도록 중독돼 버렸네. 그게 중독 현상이거든요. 중독은 도파민이, 그러니까 어떤 방아쇠로 도파민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니코틴으로 도파민이 나왔다. 담배에 중독되는 거예요. 술이나 마약으로 기분이 좋아졌다. 거기에 중독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미디어로 도파민이 나왔어. 그럼 이미 거기 중독돼 있죠. 끊을 수 없겠죠. 그러면 얘는 미디어를 보는 게 놀이가 되고
운동하는 것은 일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죠. 자, 지금까지 그렇게 해버렸다.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이겁니다. 제 방법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방법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휴대폰을 하나 더 사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나이가 어릴수록 돈이 덜 들어가요. 근데 나이 어렸을 때 버릇을 잘못 들여놓으면 계속 돈이 들어가. 그 이후에 그걸 교정하려면 교정이 안 되니까 쉽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 그러면은 얘는 휴대폰 게임하고 모니터 게임을 떠날 수가 없어. 내가 못하게 하면 친구 집 가서 하고 PC방 가서 하고 내가 얘를 따라다닐 수도 없어. 왜? 서민이니까 맞벌이를 해야 되니까 따라다닐 수도 없어. 그때 방법은 더 고급 VR 게임을 시키는 거예요. 가상현실 게임. 그러니까 일반 게임보다 현재 가상현실 게임이 더 비싸고 더 재밌는데 돈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걸 통해서 가상현실 게임의 특성은 뭐냐? 게임을 하는데 슬슬 몸놀림이 많아져. 네. 그러면은 게임을 좋아하는 것이 그게 지속되는 상태에서 이제 몸을 움직여야 되는 게임인 거야. 막 이렇게 막 피해야 되고 막 몸을 많이 움직여. 이게 스마트폰 이거랑 달라요. 그러면 서서히 도파민이 게임을 했을 때도 나오는데 몸을 움직일 때도 나온다라는 그 식으로 점점점 넘어가겠죠. 네. 그래서 가상현실 게임으로 막 해. 그 다음에 또 돈이 들어가는데 실제 그 가상현실 게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놀이동산에서 뭐 이걸 4D 막 체험을 했어. 바로 그 주 주말에 데리고 직접 거기를 가. 거기서는 이거 끼우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이미 두뇌가 헷갈리기 시작했어.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몸을 움직여도 재밌네. 이제 두뇌가 헷갈리기 시작했어. 실제로 현장에 딱 가니까 이것도 재밌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서서히 두뇌가 도파민이 나오는 방식을 서서히 바꿔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환경을 바꾸는 건데 그 바꾸는 게 단계별로 이렇게 어쨌건 돈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게임에 완전히 중독된 아이를 그럼 어떻게 공부를 시키도록 할 것이냐. 돈이 더 들어가요. 제가 그 어떤 학부모한테 했던 거예요. 우리 애는 게임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은 1년 동안 돈을 저축을 해서 미국에 있는 게임장을 가라. 최신 게임장 굉장한 데를 게임이 더 재밌는 데가 있거든. 더 재밌는 데가 이러면서 미국 가야 되는데 좀 영어 좀 한번 영어도 좀 어느 정도 땡큐 뭐 이러면 이 정도는 할 줄 알면 좋잖아. 이러면서 엄마가 먼저 영어를 공부해라. 왜? 미국 가야 되니까, 여행 가야 되니까. 물론 지금은 휴대폰으로 다 통역하는 시대이긴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어찌됐건 다른 더 고급 문화를 그걸 이용해서 더 고급 문화가 있는 배경을 좀씩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짓은 똑같은데 주변 배경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냥 이렇게 모니터 게임에서 가상현실 게임으로 몸을 움직이게 해주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두뇌는 만나는 사람이나 그 자기가 체험하는 공간을 바꿔주지 않으면 일단 변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두뇌가 안 변한다. 그 점이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해야 되는구나. 또 하나가 뭐냐면 미래 경제가 AI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점점점 하다 보니까 과도기적으로 한 20년 정도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은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 아주 고성능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가 완벽하게 개발되기 전에는 물론 양자 컴퓨터가 저는 20년 내에 상용화 될 것 같아요. 한 15년쯤 후에는 될 것 같은데 전 세계가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한국에 있다가 한국이 완전히
양자 컴퓨터로 자동화가 되면은 그럼 뭐 베트남은 좀 나중에 될 거고 한 5년, 10년 이런 시간 격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기업에 취직해도 한국에서 일을 안 하고 외국에 나가야 된대요. 특히 건설 쪽은 여기는 건설은 다 죽었으니까. 근데 그런 현상이 어디나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나왔어도 한국에서 근무를 못 해요, 이제는. 한국은 기술 선진국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AI가 수술하는 날이 와버리면 정말 일자리는 줄어들게 돼요. 지금 현재 진단을 AI가 훨씬 잘하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디로 취직해야 되냐면은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나오면 아프리카로 가야 돼요. 거기만 일자리가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전체 분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는 이질적인 문화, 외국의 문화에 대해서 미리 익숙하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한번 이질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 타 문화를 경험시켜주는 것도 나중에 커서 걔가 거기서 일해야 될지 몰라요. 다 선진국만 놀러 가지 마시고 못 사는 지역도 한번 데려가 보라는 거예요. 방글라데시도 한번 놀러 갔다 오라는 거예요. 거기 빈민촌도 한번 보고 그런 어떤 초등학교 때 체험이 그래서 그게 봉사활동이에요. 봉사활동은 빈민으로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봉사활동을 많이 다니게 되면은 걔는 실업자가 될 확률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도 굉장히 강조하는데 초등학교 때. 자, 과도기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주 뛰어난 인공지능이 아닌 상태에서는 중간 정도 레벨의 인공지능이 뭔가 일을 하게 될 때는 걔네들끼리 서로 통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만들기만 잘하는 로봇, 포장만 잘하는 로봇, 뭐 이런 식일 거예요. 그다음에 뭐 에너지 관리만 하는 로봇 이런 식으로 뭐 공장이라고 따지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황실로 다 접수가 되는 거예요. 상황실. 모니터에 주로 뭘로 나타나냐면은 그래프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프로.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명문대 나온 애하고 대학은 안 나왔는데 고등학교만 나왔어. 맨날 게임만 한 거야. 게임만 해서 직접 인턴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청소년기에 게임을 많이 한 애가 자동화 공장에서 일을 훨씬 잘하는 거예요. 얘는 계속 모니터만 봐왔거든. 막 게임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난 고등학교도 안 나와서 중학교만 나왔는데 난 게임하는 걸 좋아했어, 평소에. 합격! 막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 가고 막 고시 패스하고 했는데 이제 뭐 요즘 일자리 한번 들어가 볼까? 불합격. 그런 두뇌가 할 수 있는 일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변호사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회계사, 변리사 이런 사람들까지 막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이 오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해서 완전히 공무원 판사가 되기 전에는 그 밑에는 다 위험한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법원에를 안 간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AI한테 물어본대요. 왜냐? 인공지능이 훨씬 공정하다라는 거예요. 판사보다. 판사는 예를 들어서 어제 술 먹다가 이런 거예요. 판사는 어제 술 먹다가 술자리에서 싸움이 났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굉장히 불쾌하게 했어. 다음날 또 판결을 딱 들어갔는데 닮았어. 어제 나한테 불쾌하게 했던 사람이랑 닮았어. 형량이 한 20년 될 거 30년 올라가 버려요. 그 미국에서 조사했는데 범죄를 저지른 여자가 미녀가 있고 추녀가 있어요. 근데 범죄가 완전히 사실이 똑같아. 근데 추녀가 한 30-40% 형량이 더 늘어나요. 이쁘면 봐줘. 얼굴이 이쁘면 형량이 줄어들어. 봐주는 거야. 이게 인간이에요. 자, 이런 사실들이 그 다음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 없이 소송 걸어봐야 득될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완전히 이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는 전 세계 판례를 전부 공부한 데다가 감정이 없기 때문에 사람 차별을 안 하기 때문에 공정한 확률을 얘기해줘요.
당신이 이길 확률 30%, 당신이 질 확률 뭐 70%다. 그럼 지금 뭔 사건이 터졌어. 야, 그럼 우리 손해배상 7대3으로 하자. 땡! 인공지능이 딱 얘기해줘. 법원에 안 가요. 변호사한테도 안 가요. 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자기가 10살까지 얘를 잘못 키웠다. 얘는 몸을 움직일 때 도파민이 나오는 체험을 너무 적게 해버렸다. 그러면 차라리 게임을 즐기게 하는 게 나아요. 확률이 훨씬 좋아요. 성공할 확률이. 자, 그러니까 게임을 즐기게 하고 막 VR 체험 시키고 막 휴대폰 조그만 걸로 어떻게 게임을 하니? 야, 아빠가 아이패드 사줄게. 너 삼성 패드가 좋아? 아이패드가 좋아? 게임을 좀 이렇게 큰 화면으로 해야 눈도 안 버리고 좋단 말이야. 너 그 가상현실 게임 거기 가서 돈 내고 하니까 좀 돈도 아깝고 그렇지. 우리 그냥 집에서 게임하는 거 한번 사버릴까? 그래가지고 막 프로젝트 막 모니터 한 50인치, 100인치 딱 사가지고 그 게임 있잖아. 몸 움직이는 게임 막 게임기를 완전히 한 1,000만 원 투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집에다가. 왜? 내가 10살 이전에 교육을 실패했는데 그 정도 대가는 치러야죠. 어릴 때는 돈이 적게 들지만 나이 들수록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아예 그 모니터에 나오는 이미지를 다루는 능력을 엄청나게 키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나이 먹었을 때 특히 우리나라는 앞으로 보세요. 제조업은 망하고 엔터테인먼트 회사하고 게임 회사하고 가상현실을 설계하거나 콘텐츠나 스토리텔링을 하는 회사만 남아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게임에 빠진 아이를 게임을 하는 것 자체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심어줘야만이 한국에서 우리 자식이랑 돈 버는 우리 자식이랑 살게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훨씬 높아져요. 지금 만약에 우리 얘를 의대를 보내잖아요. 얘가 아프리카로 가야 돼. 아프리카로 가야 될 확률이 높아. 전염병도 많아. 근데 나는 이미 나이를 먹었어. 아프리카로 갈라니 내가 젊은 애는 면역력이 강하니까 예방주사 맞고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아프리카 가려면 예방주사 5개 맞아야 돼. 말라리아, 황열병 뭐 5개 맞아야 돼. 거기 그 열대병 그 5개 맞다가 죽어요. 맞다가 죽어. 나 지금 50, 60인데 그거 맞으면 갑자기 막 대상포진 올 수 있어요. 그럼 자기 손자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해서 아프리카 가서 살 거야? 이민 가서? 아니죠. 지금 이런 상황이 닥쳐오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하나인데 지금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차라리 즐기게 해주는 게 더 낫다. 더 버라이어티하게 스펙타클하게 즐기게 해주는 게 훨씬 낫다. 근데 우리 애가 아직 10살이 안 됐다면 모니터에 빠지는 것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몸을 움직이면서 즐기는 체험을 충분히 주고 그 다음에 모니터 체험도 주고 뭐 6대4, 7대3 이 정도로. 근데 이미 실패했다 그러면 모니터를 완전히 스펙타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휴대폰이 아니라 100인치 막 사주는 거예요. 1,000만 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2시간 된 것 같아요. 거의 2시간 한 10분 된 것 같아요.